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 때문에 걱정되셨던 적 있으신가요? 공복 혈당이 100을 넘어가기 시작했거나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는 20여 년 넘게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뇨 진단 받으신 분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하루에 몇 알 드시나요? 보통 한 알에서 두 알 정도시죠. 그런데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는 몇 개 드시나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10개 이상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가 신중하게 처방한 약은 겨우 한두 알인데 TV 건강 프로그램 보시고 사드시는 건 10개가 넘어요. 이게 과연 올바른 건강관리일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만 제대로 지키신다면 그 많은 건강식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 사는데 쓰시는 돈과 시간을 아끼시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당뇨 환자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5가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걸 모르고 계시면 아무리 약을 드셔도 혈당이 절대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꼭 보셔야 해요. 자, 첫 번째로 피하셔야 할 게 뭘까요? 바로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은 살찐다고 생각해서 빵으로 대체하시는데 이게 당뇨 환자한테는 최악의 선택이에요. 왜 그럴까요? 빵의 당지수 영어로 GI라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80에서 90 이상입니다. 당지수가 70만 넘어가도 피해야 할 음식인데 빵은 거의 설탕 수준이에요. 당지수가 뭐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의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당지수 55 이하는 좋은 음식이에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니까 우리 몸이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출시 피해야 될 음식이고요. 왜냐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우리 몸의 인슐린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을 주거든요. 그런데 빵은 당지수가 80에서 90 이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혈당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아침에 식빵 2장씩 드셨는데 공복 혈당이 항상 150을 넘고 식후에는 200을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밥은 살찐다고 안 드신다면서 빵만 드셨던 거예요. 이분한테 빵을 끊으시라고 했더니 석 달 후에 공복 혈당이 110으로 떨어졌어요. 식후 혈당도 150 밑으로 내려왔고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건강식품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그냥 빵만 끊었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지다니. 여러분, 빵 이거 끊는 게 최선입니다.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면 횟수라도 줄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2번 이런 식으로요. 많은 분들이 통밀빵은 괜찮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요. 통밀빵도 결국은 밀가루예요. 흰 밀가루보다는 낫지만 당지수가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빵 자체를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자, 2번째로 피하셔야 할 건 떡입니다. 떡도 빵과 마찬가지로 쌀가루나 찹쌀가루로 만든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특히 찹쌀떡은 더 위험합니다. 찹쌀은 일반 쌀보다 소화가 훨씬 빠르거든요. 명절 때 송편이나 인절미 드시고 나서 혈당 재보신 적 있으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식후 혈당이 200 가까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떡의 당지수도 80에서 94입니다. 게다가 떡에는 설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떡볶이 양념에도 설탕이 들어가고 인절미에 묻히는 콩가루에도 설탕이 섞여 있고요. 한 환자분은 간식으로 가래떡을 구워서 자주 드셨대요. 떡은 한국 음식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왔어요. 떡을 끊으시라고 했더니 처음엔 서운해 하셨는데 한 달 후에 혈당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떡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아주 조금만 드세요. 평소 간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3번째는 면입니다. 칼국수, 냉면, 라면, 우동.
파스타 모두 포함됩니다. 면도 밀가루나 전분으로 만든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 게 국수예요. 많은 분들이 국수는 국물이 있으니까 밥보다 가볍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국수 한 그릇에 들어가는 면의 양이 밥 한 공기보다 많을 때가 많아요. 게다가 국수는 소화가 정말 빠릅니다. 쫄깃쫄깃 씹는 맛에 먹다 보면 금방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한 환자분은 점심마다 칼국수나 냉면을 드셨는데 식후 혈당이 항상 200을 넘었어요. 면 대신 현미밥과 반찬으로 바꾸셨더니 식후 혈당이 150대로 떨어졌습니다. 라면은 더 심각해요. 라면은 면 자체도 문제지만 나트륨 함량이 엄청나게 높아요. 당뇨 환자분들은 혈압 관리도 중요한데 라면은 혈압까지 올리거든요. 여러분, 면 요리는 정말 특별한 날에만 드세요. 그리고 꼭 드셔야 한다면 면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채소를 많이 넣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흰쌀밥입니다. 네, 밥도 조심하셔야 해요. 정확히 말하면 흰쌀밥이요. 밥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시라는 겁니다. 흰쌀밥의 당지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90 이상입니다. 빵이랑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흰쌀은 쌀의 겉껍질을 다 벗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엄청 빨리 되고 혈당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한 환자분은 평생 흰쌀밥만 드셨대요. 현미는 거칠어서 못 먹겠다 하시고 잡곡은 소화가 안 된다 하시면서 무조건 흰쌀밥만 고집하셨어요. 당뇨 진단 받으시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약은 열심히 드시는데 식단은 절대 안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항상 높았죠. 당화혈색소가 8 이상 나왔어요. 당화혈색소가 뭐냐고요? 이건 지난 2,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상태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정상인은 5.5 이하고 당뇨 환자는 6.5에서 7 사이로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제가 이분한테 계속 설득했어요. 현미밥으로 바꾸셔야 한다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평생 흰쌀밥 먹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처음엔 흰쌀이랑 현미를 반반 섞어서 드셔보시라고요. 그리고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가시라고요. 이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는데 석 달쯤 지나니까 적응이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후에 검사했는데 당화혈색소가 7.2로 떨어졌어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 진작 안 바꿨을까?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는 줄 몰랐다고요. 여러분, 현미랑 잡곡이 왜 좋은지 아세요? 바로 껍질 때문입니다. 현미는 쌀의 겉껍질이 그대로 있어요. 귀리도 마찬가지고 콩도 그렇고요. 이 껍질에 식이섬유가 엄청 많거든요. 식이섬유가 뭐냐고요? 우리 몸에서 소화가 안 되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다른 음식이랑 섞이면서 그 음식들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흰쌀밥은 고속도로예요. 먹자마자 쏜살같이 소화돼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런데 현미밥이랑 잡곡밥은 일반 도로예요.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도 서서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포만감이에요. 현미밥이랑 잡곡밥은 흰쌀밥보다 훨씬 더 배가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당뇨 환자한테 체중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체중이 5%만 줄어도 혈당이 확 잡힙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고요. 자, 그럼 현미밥이랑 잡곡밥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제일 좋은 건 현미, 귀리, 콩, 보리 이런 걸 섞어서 드시는 거예요. 비율은 현미 50%, 나머지 잡곡 5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에 식감이 좀 낯설 수 있어요. 거칠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럴 땐 흰쌀이랑 반반 섞어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점점 잡곡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팁 드릴게요. 잡곡밥은 물을 좀 많이 넣고 지으세요. 그럼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압력밥솥으로 하시면 더 좋고요. 자, 여기까지 네 가지 말씀드렸죠. 이제 가장 중요한 5번째가 남았어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이걸 모르시면 앞에 네 가지 지켜도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5번째로 피하셔야 할 게 뭘까요? 바로 설탕이 들어간 모든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설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이 숨어 있거든요. 먼저 명확하게 피하셔야 할 것들부터 말씀드릴게요. 믹스 커피, 탄산음료, 이온 음료, 과자. 이 네 가지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믹스 커피 조심하셔야 해요. 한 환자분은 하루에 믹스 커피를 5잔씩 드셨대요. 커피 안 마시면 일을 못 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믹스 커피 한 봉지에 설탕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시냐고요? 이분이 모르시더라고요. 믹스 커피 한 봉지에는 설탕이 6g에서 8g 정도 들어있어요. 하루 5잔이면 40g이에요. 40g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시죠? 각설탕으로 치면 10개예요. 이분이 하루에 각설탕 10개를 먹고 계셨던 거예요. 당뇨 환자가 말입니다. 제가 이분한테 블랙커피로 바꾸시라고 했어요. 처음에 쓰잖아요. 하시면서 거부하셨는데 합병증 생기면 그게 더 쓰다고 말씀드렸더니 마음을 바꾸셨어요. 한 달 동안 고생하시면서 블랙커피에 적응하셨고 2달 후에 혈당 검사했는데 공복 혈당이 20이나 떨어졌어요. 단지 믹스커피를 블랙커피로 바꾸셨을 뿐인데 말이죠. 음료수도 마찬가지예요. 콜라 한 캔에 설탕이 35g 들어있어요. 각설탕 9개예요. 각설탕 9개예요. 사이다도 비슷하고요. 이온 음료는 운동할 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설탕 덩어리예요. 대안이 뭐냐고요? 물입니다. 그냥 물 드세요. 물이 싫으시면 보리차나 녹차 드시고요. 블랙커피도 괜찮아요. 단 아무것도 안 넣은 블랙커피요. 과자는 더 심각해요. 과자는 설탕만 들어간 게 아니라 트랜스 지방까지 들어있어요. 트랜스 지방이 뭐냐고요?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정말 나쁜 지방이에요. 당뇨 환자는 혈관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망가뜨려. 그러니까 과자는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그럼 간식이 먹고 싶을 땐 어떡하냐고요? 고구마 드세요. 고구마는 당지수가 55 정도로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고요. 아니면 채소를 말려서 만든 스낵도 좋아요. 자, 여기까지는 명확한 거고요. 이제 좀 더 애매한 걸 말씀드릴게요. 바로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식품 아니냐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과일은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풍부해요. 그런데 당뇨 환자한테는 조심해야 할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과일에도 당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수박이랑 포도 같은 달달한 과일은 혈당을 엄청 올려요. 그럼 과일은 아예 먹으면 안 되냐고요? 아니에요. 먹어도 되는데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하루에 주먹 한 개 분량만 드세요. 사과 반 개, 바나나 3분의 1 정도요. 그리고 타이밍도 중요해요. 공복에 과일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식사 후에는 이미 다른 음식들이 위장에 있으니까 과일의 당 흡수가 좀 더 천천히 되거든요. 한 환자분은 과일은 건강식품이니까 하면서 하루에 수박 한 통을 다 드셨대요. 여름에는 거의 매일이요. 그래서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왔어요. 특히 공복 혈당이 문제였는데요. 이분이 곤욕에 수박을 많이 드시니까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17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분한테 과일 양을 줄이시라고 했어요. 특히 수박 같은 달달한 과일은 정말 조금만 드시라고요. 이분이 처음엔 아쉬워하셨는데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공복 혈당이 100이요 떨어졌어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과일이 설마 문제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건강에 좋다고만 알았다고요. 여러분, 과일은 건강에 좋지만 당뇨 환자한테는 양 조절이 필수예요. 특히 수박, 포도, 바나나, 망고 이런 달달한 과일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설탕이 들어간 음식 중에서 절대 피하셔야 할 것, 믹스커피, 탄산음료, 이온음료, 과자. 그리고 조심해서 드셔야 할 것, 과일, 하루 주먹 한 개 분량만요. 여기까지 5가지 피해야 될 것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건강보조식품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의사가 처방한 당뇨약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건강보조식품보다 훨씬요. 왜냐하면 당뇨약은 수십 년 동안 연구되고 임상시험을 거쳐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거거든요. 그런데 건강보조식품은 어떤가요? 효과가 입증된 게 있나요? 대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애매한 표현만 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엄청 비싸죠. 제 환자분들 중에 건강보조식품에 한 달에 50만 원 넘게 쓰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정작 식단 관리는 안 하세요. 빵이랑 떡이랑 면은 계속 드시고 믹스 커피랑 음료수도 마시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50만 원짜리 건강보조식품 먹으면서 2천 원짜리 믹스 커피를 마시는 게요. 차라리 그 50만 원으로 좋은 현미랑 잡곡 사시고 신선한 채소 사세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운동기구 사시거나 헬스장 등록하시고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물론 건강보조식품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비타민 D나 오메가3 같은 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당뇨에 좋다고 광고하는 수십가지 그거 다 사드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 하나만 제대로 드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만 지키세요. 그게 진짜 효과적인 당뇨 관리예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당뇨 환자가 꼭 피해야 할 5가지. 첫째, 빵. 둘째, 떡. 셋째, 면. 넷째, 흰쌀밥. 다섯째, 설탕이 들어간 모든 음식. 이 5가지만 제대로 지키시면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식사 순서입니다. 이것도 엄청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식사할 때 채소부터 드세요.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이걸 먼저 먹으면 위장에 식이섬유가 깔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드시고 마지막에 밥 드세요. 이렇게 하면 밥에 당 흡수가 훨씬 천천히 돼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20, 30은 덜 올라가요. 다른 환자분은 약도 잘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식단도 조심하시는데 식후 혈당이 항상 200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 순서를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에 이렇게요. 이분이 한 달 동안 실천하시고 다시 오셨는데 식후 혈당이 160으로 떨어졌어요. 40이나 떨어진 거예요. 이분이 놀라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진짜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식사 순서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당뇨 전 단계 분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공복 혈당이 125 사이로 나오신 분들요. 여러분, 지금이 골든 타임이에요. 지금 식단 관리 제대로 하시면 당뇨로 안 넘어갈 수 있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당뇨 발생 초기에 혈당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사람들은 합병증 발생률이 20, 30%나 낮아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당뇨가 이미 오래된 사람들은 혈당은 열심히 조절해도 합병증 발생률이 별로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미 몸속 혈관들이 손상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당뇨 전 단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만 제대로 지키시면 당뇨로 안 넘어갈 수 있어요. 한 환자분은 공복 혈당이 104로 나왔어요. 당뇨 전 단계였죠. 이분이 엄청 걱정하시면서 저한테 오셨어요. 자기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면서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정말 열심히 설명해 드렸어요. 빵이랑 떡이랑 면 끊으시고 흰쌀밥 대신 잡곡밥 드시고 설탕 음식 피하시라고요. 이분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했는데 공복 혈당이 98로 떨어졌어요.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이렇게만 계속하시면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당뇨 전 단계 분들, 그리고 가족 중에 당뇨 환자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당뇨 환자가 꼭 피해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어요. 빵, 떡, 면, 흰쌀밥, 설탕이 들어간 음식, 이 5가지요. 이제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 안 하면 소용없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당뇨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데요. 성공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일주일은 빵이랑 떡이랑 면만 끊어보세요. 그것만요. 다른 건 그대로 하시고요.
일주일 지나서 적응이 되면 그 다음 일주일은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또 일주일 지나서 적응이 되면 그 다음은 믹스커피를 블랙커피로 바꿔보시고요.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세요. 급하게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포기하게 돼요.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혈당 수첩 쓰세요.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이랑 식후 2시간 혈당 기록하시고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먹은 음식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점심에 짜장면 먹었는데 식후 혈당이 200이 나왔어요. 그럼 짜장면은 혈당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다음부터는 안 먹게 되고요. 이렇게 본인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확인하면서 식단을 조절해 나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가족의 역할이에요. 당뇨 환자분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혼자서 식단 관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평생 먹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도움이 정말 중요해요. 자녀분들이 부모님 식단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잡곡밥 드시고 같이 채소 먼저 드시고 이러면 부모님도 훨씬 쉽게 적응하세요. 한 환자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자녀들은 다 서울에 있고요. 이분이 식단 관리를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혼자 먹는데 잡곡밥을 해 먹느냐 그냥 편한 거 먹는다 이러시면서요. 그래서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 따님이 같이 병원에 오셨어요. 제가 따님한테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당뇨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지요. 그 다음부터 따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한테 찰국밥이랑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드렸대요. 그리고 전화로 매일 오늘 뭐 드셨어요? 물어보시고요.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했는데 이분 혈당이 확 잡혔어요. 당화혈색소가 8.5에서 7.2로 떨어졌고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딸이 신경 써주니까 힘이 난다고 딸한테 짐대기 싫어서라도 열심히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 당뇨 환자 있으시면 관심 가져주세요. 같이 식사하실 때 채소부터 먹자고 하시고 과일도 적당히 드시라고 하시고요. 그런 작은 관심이 정말 큰 힘이 돼요. 자, 오늘은 주로 식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운동도 물론 중요해요. 식사 후에 15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확 떨어져요. 왜냐하면 걸으면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근육이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혈액 속에 포도당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혈당이 내려가는 거예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 산책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저녁에 혈당이 높으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도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 후에 꼭 산책하세요. 그리고 근력 운동도 도움이 돼요. 근육량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거든요. 물론 60대 이상 어르신들한테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거 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이런 거 하시면 돼요. 하루에 10분만 하셔도 효과 있어요. 근력 운동을 주 2, 3회 이상 하시는 게 좋다고 권고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기검사예요. 당뇨 환자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병원에 오셔서 당화혈색소 검사하셔야 해요. 매일 재는 혈당은 그날그날의 수치고 당화혈색소는 지난 2, 3개월 동안의 평균이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합병증 검사도 하셔야 돼요. 눈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발 검사 이런 거요. 당뇨 합병증은 한 번 생기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연구 자료를 보면요. 당화혈색소를 1%만 낮춰도 망막병증이나 신장 기능 감소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20, 30%나 줄어든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병원 가는 거 귀찮아하지 마세요. 3개월에 한 번, 1년에 4번만 가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 말씀드렸죠. 이제 진짜 마무리할게요. 당뇨는 무섭지만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어요.
제 환자분들 중에 당뇨 진단 받으시고 20년, 30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꾸준히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약도 빠짐없이 드시고 식단도 조심하시고 운동도 하시고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을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빵 끊기, 떡 끊기, 면 끊기, 흰쌀밥 대신 잡곡밥 먹기, 설탕 음식 피하기. 이것만 제대로 지키셔도 혈당이 확 잡힐 거예요.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에 돈 쓰지 마시고 그 돈으로 좋은 식재를 사세요. 신선한 채소, 질 좋은 잡곡, 좋은 단백질 이런 거요. 그게 진짜 건강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는 평생 가는 병이지만 잘 관리하면 문제 없이 사실 수 있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족 중에 당뇨 환자 있으신 분들,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이 당뇨 있으시면 꼭 보여드리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가 꼭 먹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먹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구독